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일본의 고레가와 긴조라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레가와 긴조가 쓴 책에서 읽은 구절을 소개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붕괴하지 않는다. 경제의 실태는 학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확연히 정해진 경제 변동은 없다. 라는 것이 경제의 실태라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끊임없이 다음 상태로 이행하는 파동을 반복한다. 경제의 파도가 하강선을 그리면 그것은 영구적인 하강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은 다음 상태로 이행하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다. 경제에는 영원한 번영도 없고 영원한 쇠퇴도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에서 발전했습니다. 사고 파는 행위가 시장의 기능인데요. 국가나 권력이 가격과 거래를 강제로 정하지 않고 사람들 스스로 사고 팔게 하는 시장을 뜻합니다. 한국은 시장 경제가 활발한 곳입니다. 지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시장에 가지 않아도 집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인 쿠팡 등 시장 경제가 스마트폰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이 확대가 됩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세계적이고 이제는 수많은 디지털 기술 속에서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요, 직접 정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과 소비자의 모습들이 활발하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장마당의 풍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그냥 시장 경제가 아닌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고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합니다. 소비자와 상인이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며 시장의 가격이 맡겨집니다. 물가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고 경제가 안정되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경제 발전에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를 마련해준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급격히 발전시켜서 1988년대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한국 경제는 급속도의 기적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이때에 활발했던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노래가 있는데요. 1988년 가수 조영남이 불러서 큰 인기를 얻었던 화개장터라는 노래입니다. 한국의 활발한 시장의 모습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데요. 오늘은 화개장터 노래를 들으며 모두가 열심히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던 귀한 시간을 회상해 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면서요. 우리가 통일한국이 오면 왕래하는 시장을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개장터 함께 듣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전라도 쪽 사람들은 나룻배 타고 경상도 쪽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경상도 사투리에 전라도 사투리가 오손도손 왁자지껄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이웃 사촌 고운 청미운정 주고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이웃 사촌 고운 청미운정 주고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북과 함경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함경도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오전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전 지역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고 오후부터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도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3m, 먼바다 2에서 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앞바다 먼바다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시편 32편 1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국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의 직접적 원인은 경제 위기지만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독재를 한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1989년부터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재임하며 대통령과 의회 위에 있는 절대적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성직자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는 군과 사법부, 국영방송, 혁명수비대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체제의 핵심 정책은 서방, 특히 미국에 대한 강경 노선입니다. 핵 개발을 포함한 대외 정책으로 인해 이란은 장기간 국제 제재를 받아왔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 경제에 미쳤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란 화폐, 리알 가치는 급락했고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는 시민들의 생활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경제적 어려움인데요. 생필품 가격 급등과 생활비 부담,
상인과 노동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 현장에서는 단순한 경제 요구를 넘어 정치적 자유 확대와 체제 개혁을 요구하는 구호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시위를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군 투입과 함께 인터넷과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도 반복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국제사회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단기간에 체제를 바꾸긴 어렵지만 이란 사회 내부의 불만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하메네이 체제가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에도 반정부 시위가 2주째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시위에 가담하면 누구든 사형에 처할 거라는 엄포에도 시위가 계속되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거리를 시위대가 점령했습니다. 곳곳에서 반정부 구호가 터져나옵니다. 물가 폭등으로 인한 경제마비에 항의하는 상인들이 시작한 시위가 2주째 계속되면서 이란 전역의 100여 개 도시로 번졌습니다. 격화하는 시위에 이란 검찰총장은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신의 적으로 간주할 거라며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혐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도 국가 이익과 전략 인프라, 공공재산을 보호할 거라며 강경 진압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진압 군경과 시민들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6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금된 사람도 2,000명이 넘는다고 이란 인권단체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은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며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란 정부에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where it hurts. 이란 종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چون او گفته که حرف بی‌ربطی که اگر چنانچه دولت ایران چنین کنه من میام به طرف شما رو میگیرم این طرف 하메네이 망명설까지 나도는 가운데 46년간 이어진 이란의 이슬람 신정 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는 100명을 넘겼고 이란 당국은 사형까지 언급하며 강경 진압 중입니다. 군사 개입을 경고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실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한 시신 보관소에서 시위 도중 연락이 끊긴 가족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란 시위 소식을 전하는 SNS에 최근 올라온 영상입니다. 보안군의 유혈 진압으로 테헤란 병원 영안실이 시신으로 가득 찼다고 BBC는 보도했고 시위대 수십 명이 숨졌다는 현지 주민 증언도 나왔습니다. به فرمان خامنه‌ای تیراندازی با اسلحه‌های جنگی اینجا آزاد شده. 미국 기반의 인권운동가 통신은 사망자를 116명으로 집계했는데 하루 전 6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제적 불만에서 촉발돼 반체제 시위로 전환된 대규모 시위는 31개 주에서 2주째 확산세입니다. 지지 기반을 크게 잃고 강경 진압 외에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이란 정부는 시위 참여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영 TV에선 시위대가 보안군에게 총을 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반복 방송하며 강제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آمدن ساختمان متعلق به کشور خودشون رو خراب کردن مثلا فرض کنید فلان ساختمان دیواری رو 시위대를 죽이면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고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로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군사적 선택지를 보고받았고 실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순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강의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 때 건강한 통일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선에 온 선교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스며든 선교사들의 흔적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중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의 신실한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헐버트 선교사는 1886년 7월 4일 그의 나이 23살에 유경공원의 영어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유경공원은 1886년 9월에 설립된 왕립교육기관이었는데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 세워진 학교였기 때문에 미국의 교사들을 요청하였고 헐버트는 선교사가 아닌 교사로 조선에 오게 된 것입니다. 5년 동안의 조선 생활을 마친 헐버트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1893년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의 선교사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에 돌아온 헐버트 선교사는 배제학당 출판 기관인 산문 출판사의 책임자로 조선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죠. 헐버트 선교사는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일본에 빼앗긴 주권을 찾으려는 헐버트 선교사의 열심은 조선 사람의 마음보다 더 크고 거대했습니다. 그는 고종의 정치 고문으로 고종에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어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어진 을사늑약의 실상을 폭로하도록 조언하고 특사 파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특사 파견을 도왔을 뿐 아니라 자신도 특사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헐버트 선교사는 헤이그에 가지 못했고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헤이그로 보내는데 만족해야 했죠. 그러나 우리는 헐버트 선교사를 제4의 헤이그 특사라 부릅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한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한글이 배우기도 쉽고 과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한글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었죠. 헐버트 선교사는 한글 창제의 원리 등 조선 사람과 한글에 관한 논문을 14편이나 써서 한글을 알렸다고 하네요. 또한 조선 사람들의 교육과 계몽을 위하여 가장 탁월한 매개체인 한글 사용을 보편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경공원 교사로 있던 1889년 조선 최초의 순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를 출간한 것이죠. 세계 지리, 각 나라의 제도,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사민필지는 161쪽에 한자가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 한글 교과서입니다. 한글을 천시하던 당시에 순 한글 교과서를 집필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한글 천시 분위기를 반전시켜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헐버트는 한글 맞춤법과 로마자 표기법 등 한글의 실용적인 연구에 앞장서 한글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를 도입하도록 주시경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헐버트는 산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최초의 순 한글신문, 독립신문과 성경, 전도문서 등 다양한 한글 서적을 발간하여 한글 사용을 확대했고 신지식을 전파하고 기독교 신앙의 향상과 확산에 기여하며 주시경과 같은 탁월한 한글 학자를 배출하게 된 것이죠. 헐버트는 한글의 우수성을 해외에 소개할 뿐 아니라 조선 사람이 스스로 한글 사용을 생활화하고 그 우수성을 자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문화예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 예로 한국의 소리음악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아리랑을 세계 최초로 5선 악보에 체보하여 오늘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노래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일본의 압력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1907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특사 정신을 잃지 않고 조선의 주권 회복을 위한 강연, 모금 활동,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특히 이승만 박사와 꾸준한 만남과 후원 활동 등을 계속 이어가면서 재미동포가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10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공개적 설전을 벌이며 기고를 반복하여 마침내 루즈벨트가 임종할 때 내가 조선을 일본에 넘겼다라고 고백하게 했다고 하네요. 헐버트 선교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동력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